반갑습니다. 오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직원 역량 관리를 위한 급여 제공 지침 교육을 하겠는데요. 치매 예방 및 관리 지침에 대해서 교육을 시작하겠습니다. 우선에 치매란 정상적으로 생활을 해오던 사람에게 후천적인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서 기억력을 비롯한 여러 가지 인지 기능의 장애가 나타나고 일상생활을 혼자 하기 어려울 정도로 심한 영향을 주는 상태를 말합니다. 치매의 종류와 원인에 대해서 알아보면 첫 번째, 퇴행성 질환의 특징은 CT나 MRI 상 미만성 뇌 위축, 즉 뇌실 및 뇌수조 확장이나 뇌고랑 확장 등이 나타나고요. 이러한 퇴행성 질환이 1차적인 원인이 되어서 일어나는 치매의 종류는 알츠하이머나 루이치 치매, 또 전두 척두엽 치매가 있고요. 두 번째, 뇌경색이나 뇌출혈과 같은 뇌혈관 질환에 의해서 일어나는 혈관성 치매, 경막하 혈종, 그리고 대사성 질환은 신진대사와 관련된 질환을 말하는데요. 고중성 지방혈증, 낮은 골밀도 콜레스테롤, 그리고 고혈압 및 당뇨병을 비롯한 당대사 이상 등 각종 성인병이 복부 비만과 함께 발생하는 질환이 1차적인 원인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치매는 갑상선 기능 저하증 등이 있고요. 결핍성 질환은 헤모글로빈이나 철 결핍처럼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중 치매의 원인이 되는 것은 비타민 B12 결핍인데요. 이 비타민 B12는 수용성 비타민인데 코발라민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리고 뇌 종양이나 알코올이나 약물 중독 등 중독성 질환, 그리고 교통사고 같은 뇌 외상 때문에 치매가 발생하기도 하고요. 세균이 체내로 침입해서 발생하는 감염성 질환은 굉장히 많은데요. 이 중에 문제가 되는 것은 뇌염이나 신경매독, 그리고 후천성 면역 결핍증, 즉 에이즈 등에 의해서 치매가 일어나기도 하고, 물뇌액이라고도 부르는 수두증은 뇌척수액에 순환로가 일부 막히게 되어서 뇌압이 상승해서 나타나는 질병으로 치매가 오기도 합니다. 그러면 각 치매 종류별로 그 정상을 알아보겠는데요. 우선 알츠하이머인데요. 알츠하이머병은 치매를 일으키는 가장 흔한 퇴행성 질환이죠. 1907년 독일의 정신과 의사인 로이스 알츠하이머 박사에 의해서 최초로 보고가 되었는데요. 이 치매는 서서히 진행이 되어 이렇게 서서히 진행이 되어 5년에서 10년 정도에 걸쳐서 점진적으로 진행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기억력의 저하가 가장 초기에 나타나고요. 언어 능력이나 판단력, 시 공간 능력의 저하는 중기 이후에 두드러지는데 성격 변화라든가 초조 행동, 그리고 우울증, 망상, 환각, 공격성, 수면 장애 등의 정신 행동 증상이 흔히 동반이 되고요. 말기에 이르면 경직이나 보행 이상 등의 신경학적 장애나 대소변 실금, 그리고 감염, 욕창 등 신체적인 합병증까지 나타나서 결국 모든 일상생활 기능을 상실하게 되는 치매입니다. 혈관성 치매는 계단식으로 진행이 되는, 이렇게 인지 능력이 유지가 되다가 또 떨어지다가 유지되다가 떨어지다가 이런 식으로 계단식으로 진행되는 특징을 갖고 있는데요. 뇌혈관 질환에 의해서 뇌 조직이 손상을 입어서 발생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뇌경색이 발생한 직후에 급격히 증상이 악화가 되고 이후 비슷한 상태를 유지하다가 이렇게 유지를 하다가 다시 추가적인 뇌경색이 발생하면 한층 더 증상이 악화되는 계단식 진행 과정을 보입니다. 뇌경색이 발생한 부위에 따라서 초기부터
언어 능력이라든가 판단력 또는 시공간 능력의 장애가 뚜렷하게 나타나는데요. 최근에는 치매뿐 아니라 치매보다 경미한 인지 기능 장애까지 포함하는 개념으로 사용이 되는데요. 혈관성 치매는 갑자기 발생하거나 급격히 상태가 악화되는 경우가 흔하고요. 중풍을 앓고 난 후에 갑자기 인지 기능이 떨어졌다고 하는 경우에 혈관성 치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치매는 알츠하이머병에 의한 치매와는 달리 초기부터 한쪽 마비라든가 구음 장애, 말하는 거죠. 발음, 구음 장애, 그 다음에 안면마비, 연화곤란, 한쪽 시력 상실, 시야장애, 보행장애, 소변, 실금 등 신경학적 증상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전두척두엽 치매인데요. 전두엽과 척두엽의 위축이 가장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퇴행성 치매로 초기에 기억력의 저하는 경미한 반면에 행동 문제나 언어 능력 장애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데요. 전두 척두엽 치매 환자 중 일부는 클리버 부시 증후군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 증후군은 성관계에 대한 관심 증가나 어떤 물건을 집어들고 만지고 입안에 넣는 강박이 포함될 수 있는데요. 전두 척두엽 치매는 알츠하이머병에 비해서 성격이나 행동, 언어 기능에 더 영향을 미치지만 기억력에는 영향을 알츠하이머보다는 덜 미친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치매의 종류 네 번째 증상은 루이체 치매인데요. 레비소체 치매라고도 부르고 잦은 인지기능 변동, 원인이 불분명한 파킨슨 증상, 명확한 환시가 가장 특징인 치매의 종류로 비정상적인 단백질 덩어리들인 루이소체가 신경세포들을 죽이면서 진행이 됩니다. 가장 흔한 증상이 환시와 환청이 특징적인 치매의 종류입니다. 이번부터는 치매의 증상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 첫 번째 인지장애입니다. 치매에 걸리면 기억력 저하라는 현상이 가장 뚜렷하게 나타나는데 기억력 저하는 단기 기억이 먼저 저하가 되고 갈수록 장기 기억까지, 먼 기억까지 저하가 됩니다. 이러한 기억력 저하 때문에 건망증과 치매의 구분이 모호하다라고 말씀들을 하시는데요. 치매가 건망증과 다른 것은 건망증은 일반적인 기억력의 저하, 즉 열쇠를 어디에 두었는지 또 가스 밸브는 잠구었는지 등의 증상을 호소하면서 잊어버렸던 내용을 곧 기억해낸다거나 힌트를 들으면 금방 기억을 하고 진압력이나 판단력 등은 정상이어서 일상적인 생활에 지장을 주지 않지만 치매는 기억력 감퇴 외에도 언어 능력이라든가 시공간 파악 능력, 인격 등 다양한 정신 능력의 장애가 발생해서 지적 능력의 지속적인 감퇴가 초래되는 것이 다릅니다. 인지장애 세 번째는 진압력 저하인데요. 진압력이란 가르칠 지자에 남쪽 남자로서 남쪽 방향을 가르쳤을 때 그곳이 남쪽이라고 대답하는 능력을 말하죠. 그렇게 방향을 물었을 때 남쪽이라고 대답을 하지 못하면 장소 진압력이 저하되는 것이고요. 지금이 오전인지 오후인지 물었을 때 오전인데도 불구하고 오후라고 한다면 시간 진압력이 떨어진 것이고 앞에 앉은 아들을 누구냐고 물었을 때 뭐 옆집 아저씨라고 한다거나 아니면 몰라라고 대답을 하면 사람 진압력이 저하된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진압력 저하도 나타나는데 일반적으로 시간, 장소, 사람 진압력의 순서로 저하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행 기능도 저하가 되는데요. 실행 기능이란 최선의 문제를 위해서 어떤 전략을 언제, 어디서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를 알고 적용하는 기능인데요. 이러한 실행 기능이 저하되면 일상생활 수행을 위한 기본적 실행 능력의 저하로 속옷을 머리에 쓰거나 바지 위에 속옷을 입기도 하고요.
복잡한 일을 정확하게 수행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실행 기능 저하의 간단한 예를 들어보면 밥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밥을 하려면 쌀을 꺼내고 또 수돗물을 틀어서 씻고요. 물량을 맞추어서 전기 밥솥에 넣고 취사 버튼을 눌러야 되는데 그러한 일련의 과정을 하기 어려워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시공간 능력의 저하인데요. 시공간 구성 능력이란 주변에 무엇이 있는지 인식을 하고 그것들이 어디에 있는지 사물 간의 공간적인 관계를 해석하는 능력인데요. 시각적, 공간적 지각과 해석을 모두 포함합니다. 그래서 이 기능이 저하가 되면 본인이 가려고 했던 방향을 찾지 못해서 길을 헤매게 되어서 약속을 어기거나 집으로 돌아오는 경우가 생기기도 하는데요. 예를 들면 깊이의 지각이 제대로 안 되어서 계단에 내려갈 때 깊이의 지각이 제대로 안 되어서 발을 헛디뎌서 낙상을 하거나 운전을 하시던 분이 내비게이션이 있어도 사물의 상대적인 위치를 통해서 자신의 현재 위치를 가늠하는 것이 어려워져서 운전을 하지 못하게 되기도 하고요. 글자 인식에서도 어려움이 생겨서 언어를 읽고 이해하는 데 지장을 줄 수 있습니다. 인지장애의 마지막은 집중력과 계산 능력의 저하인데요. 집중력은 무엇을 집중할지 또 무엇을 무시할지를 결정하는 능력을 말하고 계산 능력은 수를 헤아려서 셈을 하는 능력을 말하는데 그래서 집중력과 계산력이 저하가 되면 100 빼기 7, 93 빼기 7과 같은 순차적 빼기에서 집중력과 계산 능력의 장애가 관찰되기도 하고요. 두 가지 일을 동시에 처리하는 능력이 떨어지기도 합니다. 치매의 증상 두 번째는 정신행동 증상인데요. 중고도 치매 단계에서 주로 나타나는 정신행동 증상은 감정을 조절하는 뇌 기능의 문제로 발생하는 감정 기능 조절 장애나 그다음에 기질적 성격 요인 등으로 발생하는 우울, 불안, 초조 등의 정신 증상과 짜증, 불면, 공격성, 이상운동 증상, 식욕 감퇴 등의 행동 증상이 결합되어 나타나게 되는 증상인데요. 치매로 인해서 나타나는 비현실적인 생각, 그리고 조절되지 않는 감정, 현실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사물에 대한 지각이나 오인, 부적절한 여러 행동 등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정신행동 증상은 그때그때의 상황에 따른 대처가 필요하고요. 서비스 제공자의 일관된 모습, 즉 인내하고 사랑으로 어르신들을 대하고 끊임없는 사랑 표현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정신행동 증상을 치매 종류별로 살펴보면 우선 알츠하이머 치매의 경우는 대체로 증상이 심해짐에 따라서 다양한 정신행동 증상이 나타나고요. 말기로 갈수록 누워서 지내게 되는 특징을 보이고 있고요. 혈관성 치매는 정서적 불안정성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정신행동 증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루이체 치매의 경우에는 반복적이고 뚜렷한 환시 증상이 치매 초기에 특징적으로 나타날 수가 있고요. 그와 관련된 망상을 보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전두척두엽 치매의 정신행동 증상은 충동성, 반복행동, 그리고 무의욕, 식습관 변화를 비롯한 다양한 행동 증상과 성격의 변화가 초기부터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데요. 이것이 진단의 전두척두엽이라는 그 진단의 중요한 단서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치매 환자에게서 주로 나타나는 정신행동 증상의 종류를 살펴볼 텐데 우선 우울증입니다. 우울증은 치매 초기에 많이 발생하고요. 50% 이상에서 발생이 된다라고 하고요. 치매가 진행되면 의사소통 장애, 그리고 무감동, 체중 감소, 수면 장애, 초조 등의 치매 행동 증상과 구별하기가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노인의 우울증과 치매는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울증에 이어서 정신행동 증상의 종류로 무감동이 또 나타날 수 있는데요. 감정이 생기지 않는 상태로 대상자는 즐거운 일이나 슬픈 일에 대한 감정을 느끼지 못하고요. 표현하지를 못합니다. 무감동은 초기나 중기 치매 대상자의 약 50% 내외에서 나타나는데 조금 있다가 설명드릴 보통은 유리형 치매 대상자에게서 많이 나타난다고 하죠. 이번에는 불안인데요. 이전에는 문제가 없었던 상황에 대해서 걱정하는 것으로 불안 증상의 또 다른 특징 중 하나는 혼자 남겨지는 것을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항상 옆에 있어야 하고요. 때때로 사람이 많은 곳이나 여행하는 것, 또 어두움, 혼자 목욕하는 것에 대해서 공포증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의심과 망상 또한 정신행동 증상에 들어가는데요. 치매에 의한 의심과 망상은 뇌 손상에 의한 병적 증상으로 대상자가 일부러 하는 행동이 아님을 서비스 제공자는 유의를 하셔야 하고요. 일단 의심은 물건을 놓은 위치나 자신의 행동을 기억하지 못해서 남의 탓으로 돌리는 것이고요. 망상은 이러한 의심이 심해져서 다른 사람의 설득이나 설명으로는 바로 잡아지지 않을 정도의 상태를 말합니다. 환각은 외부에서 주어진 자극이 없음에도 자극이 실제 있다고 느끼는 것으로 환시가 가장 흔하고요. 그 다음이 환청입니다. 그 외에 실제로 나지 않는 냄새를 맡는 환치나 그 다음에 실제로는 없는 촉감을 느끼는 환촉 등이 있는데 이들은 상대적으로 드문 편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착각인데요. 인지 기능이 떨어진 치매 대상자가 순간적으로 사물이나 사람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해서 나타나는 것으로 시각과 청각 저하가 착각을 일으키기도 하는데요. 이 착각을 환각과 구분하는 것은 만약에 대상자의 눈앞에 탁상 시계가 있다라고 했을 때 이 탁상 시계를 밥그릇이라고 말을 하면 착각이고요. 환각은 아무것도 없는데 저기에 탁상 시계가 있다라고 한다거나 뭐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착각과 환각의 다른 점입니다. 사람은 초조하거나 불안하면 안절부절하는데요. 목을 꺾는다거나 손톱을 깨무는 행동들이 그렇습니다. 치매 대상자들은 쉽게 불안해하거나 이유 없이 서성이고 한자리에 오래 앉아 있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우선 신체적으로 부적절한 행동을 하는 경우가 있고요. 부적절한 언어적 행동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의식이 저하된 상태인 선망 상태에서 일어난 행동이 아니고요. 또 대상자가 의도적으로 어떤 목적을 가지고 행한 행동도 아닌 분명한 욕구나 의식에 혼동 없이 나타나는 부적절한 언어, 음성, 운동 등을 조절하고 합니다. 배회 또한 정신행동 증상의 종류에 들어가는데요. 주변 사람들이 보기에 뚜렷한 목적이 없는 신체적 움직임으로 치매 대상자의 3에서 53%에서 나타나고요. 종종 초조 증상으로 분류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배회 증상의 이유를 확인하는 경우도 있고요. 예를 들면 치매 환자 중에 나는 남편이 퇴근하기 때문에 지금 나가서 기다려야 돼. 아니면 아들이 돌아올 시간이기 때문에 밥을 하기 위해서 시장에 가야 돼. 라는 이유를 확인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어떠한 경우든 사고 위험이 커서 배회를 하는 경우에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초조 증상을 보이는 치매 대상자가 가끔 공격적인 행동을 하기도 하는데요. 주된 이유 중 하나는 치매 대상자의 자존심을 상하게 만드는 경우에 나타나는데요. 대상자를 무시하는 언행이나 또 무례하게 대했을 때 발생할 수 있고요. 배뇨 장애나 통증 등 신체적인 이유나 좌절감 등의 정신적인 이유, 그리고 갑작스러운 환경의 변화, 지나친 자극 등의 다양한 이유가 존재합니다. 수면 장애는 불면증, 낮 동안의 과도한 졸림, 밤과 낮의 역전 등의 수면 문제로 단순히 잠을 안 자는 것이 아니고 배회나 불안,
환각, 공격성 등 다양한 행동 문제를 함께 보이는 경우가 많고요. 또 쉽게 교정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의사와 상담을 잘 해서 수면 장애는 극복을 할 수 있도록 도와드려야겠습니다. 반복 행동 역시 정신 행동 증상의 종류에 들어가는데요. 같은 단어의 말을 계속하거나 행동을 연속적으로 여러 번 반복하는 행동으로 심한 기억력 손상으로 이전의 행동을 기억할 수 없거나 또 자신의 안전을 확인하기 위해 나타나기도 하고요. 관심을 끌기 위해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끔 부적절한 성적 행동을 하는 치매 대상자가 있는데요. 치매 대상자는 성에 대한 흥미를 잃어버린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과도한 성적 행동은 흔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남성 대상자의 경우에 뇌의 특정 부위 손상으로 인한 성욕 증가로 인해서 자위 행위를 하거나 사람들 앞에서 옷을 벗는 행동, 그리고 성기를 노출하는 행동, 엄담패설을 한다거나 시간과 장소에 상관없이 끌어안으려고 하는 등 부적절한 접촉을 시도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치매 대상자는 부적절한 식사, 정신행동 증상을 보일 수 있는데요. 폭식이나 편식을 보일 수도 있고요. 또 먹어서는 안 되는 것을 먹는 것으로 잘못 인식해서 먹으려고 하는 이식증을 보이기도 합니다. 또 우울이나 무감동으로 식욕이 감퇴되기도 하기 때문에 치매 어르신의 식사 관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항 역시 정신행동 증상의 종류에 들어가는데요. 특정한 정신행동 증상을 지칭하는 것은 아니지만 주변 사람이 선한 의지로 도움을 주려고 함에도 불구하고 부적절하게 저항하거나 거부하는 경우입니다. 다음 정신행동 증상의 종류는 기타 증상으로 첫 번째 부적절한 대소변 및 위생 관리, 그 다음에 두 번째 보호자에 대한 과도한 의존, 세 번째는 소리, 지름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치매 유형별 문제 행동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세 개의 유형으로 나누어서 한번 설명을 드릴 건데요. 첫째, 갈등형 치매입니다. 갈등형 치매는 치매에 걸린 현실 속 자신을 이해할 수 없어서 도움받기를 거부하는 유형입니다. 일반적으로 과거에 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던 자신이 지금은 불편한 몸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하지만 나는 그런 자신을 받아들일 수도 그렇다고 젊은 시절로 되돌아갈 수도 없어서 갈등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유형은 정서 불안이라든가 또 난폭한 행동 등의 이상 증상을 나타나는데요. 젊어서부터 자기 주장이 강하고 투쟁적인 사람이 갈등형이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회귀형 치매인데요. 치매에 걸린 현실 속 자신의 이미지를 이해하지 못해서 가장 나다웠던 시절을 선택해서 과거로 돌아가는 유형입니다. 배회가 가장 특징적인 문제 행동으로 나타나고요. 방향 감각 장애를 겪기 때문에 집을 나가면 찾아오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재의 자신의 이미지를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나가지 못하게 막으면 격렬한 저항을 하게 되는데 그들은 지금의 집은 자신의 집이 아니고 과거에 행복했던 집이 자신의 집이라는 강한 신념이 있기 때문에 그들의 생각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회귀형 치매에 걸린 특징을 보면 젊어서부터 꿈을 갖고 인생을 개척해온 유형의 사람에게 많이 나타나는데 이를 두고 전문가는 돌아가고 싶은 과거를 가진 행복한 치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유리형 치매는 노화나 장애를 갖고 살아가는 것을 이미 단념해서 현실과 차단하고 자기만의 세계에서 자신을 지키고자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현실도 과거도 아닌 자기 마음속 세계에 갇히게 되는데요. 이러한 단절된 세계에 갇히면 말을 걸어도 반응이 없고요.
중얼중얼 혼잣말을 하면서 웃기도 하고 그렇게 자기만의 세계에 빠져서 점점 황폐해져 갑니다. 이러한 유리형 치매 대상자는 젊어서부터 어려운 문제나 복잡한 문제를 회피해온 경우가 많은데요. 무리해서 현실 세계로 끌어내려고 하면 점점 더 위축이 되므로 살아 있어서 좋다는 느낌을 생활이나 체험을 통해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치매 걸리지 않기 위한 예방법을 알아볼 텐데요. 첫째, 두뇌 회전을 많이 시킬 수 있는 놀이나 독서, 바둑, 카드놀이와 같은 인지 능력을 요구하는 놀이. 두 번째는 생선과 채소를 많이 섭취하는 식습관. 세 번째는 뇌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많이 씹기. 그리고 네 번째는 꾸준한 걷기 등의 적절한 운동. 다섯 번째는 검령과 절주. 여섯 번째 일기 쓰기. 그리고 일곱 번째는 충분한 수면. 여덟 번째는 적절한 영양. 그리고 아홉 번째는 등푸른 생선이나 견과류. 그리고 회조류 등 뇌에 좋은 음식을 섭취할 수 있도록 돕고요. 마지막으로 힘내 체조나 치매 박수 등을 하시는데 요즘에는 컴퓨터 사용도 인지 자극에 굉장히 좋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예방을 한다고 해도 만약에 치매에 걸렸다면 그 관리 및 치료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먼저 약물요법입니다. 인지기능 개선제로 불리는 치매 약물은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인지 증상을 개선할 목적으로 투여를 하는데요. 병의 완치라기보다는 악화를 지연하기 위해서 사용을 하는데 그 종류는 아리셉트, 엑셀론, 그리고 레미닐, 에빅사 등이 주로 사용이 됩니다. 이러한 약물 사용에 대해서 대상자나 가족은 치매가 완치되기 어렵고 약물을 투여한다 해도 악화를 지연할 뿐이라는 것에 실망을 해서 투약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물을 복용하여 증상을 늦추면 살아있는 동안 치매 증상으로 고생하는 기간이 줄어들고요. 대상자를 돌보는 가족들에게도 수발 부담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약물 복용의 효과를 잘 설명하여 규칙적인 복용이 가능하도록 해야 합니다. 다음은 비약물요법에 의한 관리 및 치료인데요. 약물 치료는 그 효과가 진행을 늦추거나 인지 증상과 정신 행동 증상을 부분적으로 경감시키는 보존적 수단이기 때문에 비약물요법을 함께 병행해서 치매 자체에 대한 치료 효과뿐만이 아니라 치매로 인한 대상자와 가족의 정신적인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어서 치료의 핵심적인 요소가 되어야 하는데요. 비약물요법은 가급적 단순하고 구조화되어 있으며 안정적인 환경을 제공하는 환경 개선이라든가 또 행동 수정을 위해서 강화나 필요시 격리 등의 방법을 사용하는 행동 개입, 그리고 수공예나 간단한 물건 만들기, 원예, 독서, 그림 그리기, 음악을 듣거나 노래 부르기 등 대상자에게 익숙하며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인지 및 활동 자극 등이 제공됩니다. 인지 자극 중에 하나인 인지 재활요법은 첫째, 오류 배제 학습이라고 있는데요. 처음에 정보를 학습할 때 오류를 제거해서 기억의 효율을 높이는 기억 훈련이고요. 두 번째는 점진적 단서 소실이라고 해서 특정 정보를 습득함에 있어서 초기에는 습득하고자 하는 정보에 대한 충분한 단서를 제공하다가 차츰 정보의 양을 줄여 나가는 그러한 방법인데요. 대표적인 것이 집 주소를 외우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집 주소를 알게 하기 위해서 뭐 서울시 은평구 응암동 뭐 무슨 아파트 몇 동, 몇 호까지 처음에는 정보를 다 주는 거죠. 주고 난 뒤에 다음에 외우게 할 때는 서울시만 빼고 은평구 응암동 무슨 아파트 몇 동 몇 호,
다음에는 서울시 은평구를 빼고 응암동 무슨 아파트 몇 동 몇 호 이런 식으로 차츰 한 개씩 빼서 이 전체 주소를 다 외우도록 하는 방법이고요. 세 번째, 시간차 회상 훈련은 제시한 단어를 대상자가 암기하게 하고요. 암기한 제시 단어를 보기 단어 중에서 찾아내는 훈련 테스트 과정을 반복하게 되는데요. 이 반복하는 훈련 테스트 과정 사이에 시간 간격을 점차 늘려감으로써 단기 기억력을 향상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메모나 다이어리 등의 기억 보조 도구를 활용하는 법도 있고요. 시간, 장소, 사람과 사물, 진압력 등 진압력에 대한 질문을 반복적으로 하면서 대답하도록 하는 현실 감각 훈련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나온 삶을 고찰하는 과정을 인지 자극을 통해서 실시하는 회고요법 등이 인지재활요법에 해당합니다. 인지재활요법 외에도 인지자극 훈련을 실시할 수 있는데요. 경도인지장애나 초기 치매 환자들에게 매우 효과적인 반짝반짝 뇌운동, 그다음에 우울증 예방에 좋은 나답게 하루하루 프로그램 외에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하는 인지활동형 프로그램, 그다음에 조선일보와 중앙치매센터에서 개발한 두근두근 뇌운동 등 비약물요법의 인지자극 훈련은 굉장히 다양하게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인지훈련에 이용되는 도구들을 정리해 보면 첫째, 따라 그리기나 색칠하기 등의 미술 활동이 있고요. 사진, 소리, 물품을 통한 회상을 하는 회상 활동, 손 움직임, 도구를 통한 만들기의 손 운동, 그리고 소리 듣고 맞히기, 예를 들면 동물 소리, 소 울음소리를 듣고 소를 맞춰내거나 원숭이 울음소리를 듣고 원숭이를 맞춰내는 등 그러한 소리 인지 활동, 맨손 체조와 같은 신체 활동, 그리고 악기 연주나 노래 부르기 등의 음악 활동, 날씨나 기분 상태 점검, 하루 중 활동을 기록하는 일일 점검표, 하루의 계획이나 일상의 정리를 하는 일기장 쓰기, 그다음에 물건을 보고 이름을 맞추는 인지카드, 어휘 공부나 한글 쓰기 등이 들어있는 인지훈련 워크북 등이 현재 장기요양 기관에서 많이 사용하는 인지훈련 도구들입니다. 긴 시간 교육을 들으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안녕히들 돌아가십시오. 감사합니다.